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영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지난주 총 시청 시간을 총 실행 시간으로 나눈 뷰라는 개념의 넷플릭스 공식 주간 순위가 올라오는 날입니다. 일단 영화 부분을 보면 K-팝 데몬헌터스가 또 1위를 차지해 기적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15주 연속 탑10에 오르며 역대 누적 3억 2,510만 뷰로 역대급 기록을 여전히 세우고 있습니다. 비영어 영화 부문에서는 K영화 사마귀가 3위에 올랐으며 K영화 고백의 역사가 10위로 5주 연속 탑10에 올랐습니다. 영어 드라마 부문에서는 캐나다 드라마 통제할 수 없는이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어제 플리스페트롤 순위에서 이야기했지만 평점이 낮아서 1위 자리를 오래 유지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비영어 드라마 부문에서는 1위의 억만장자들의 뱅커가, 아리스인 보드랜드가 2위, 포크네 셰프가 3위에 올라 있는데 자세한 지표를 들여다보면 재미있습니다. 3위인 포크네 셰프는 총 시청시간 9,460만 시청시간으로 압도적으로 영어 비영어 통합 1위에 올라 있다는 것입니다. 9,460만 시청시간을 추가해서 누적 시청시간 3억 6,040만 시청시간으로 역대 넷플릭스 비오리지널 드라마 4위인 엄마 친구 아들을 넘어서며 4위에 올랐습니다. 누적 뷰로 계산하면 이번주 600만 뷰를 추가해서 누적 2,650만 뷰로 킹더랜드를 밀어내고 2위에 올랐으며 1위인 눈물의 여왕 2,800만 뷰와 150만 뷰 차이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1위로 올라설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TVN 드라마, 넷플릭스 드라마 중 역대 1위 드라마로 오를 가능성이 이변이 없는 한 확실시되어 보입니다. 오늘 날짜 플리스페트롤 순위를 봐도 흥미롭습니다. 포크네 셰프는 17개국 1위로 5위에 있지만 1위 통제할 수 없는 해 31개국 1위를 제외하면 2위인 아리스인 보드랜드는 9개국 1위, 3위인 기네스하우스는 2개국 1위, 4위인 억만장자들의 뱅크는 3개국 1위로 포크네 셰프 17개국 1위보다 1위 국가들이 현저하게 적다는 것입니다. 결국 넷플릭스 주간 순위와 플리스페트롤 순위 모두 순위 집계 방식을 보면 두 가지 시사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순위 집계 방식이 미드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넷플릭스 주간 순위는 가장 많은 시청 시간을 얻은 포크네 셰프가 3위에 있고 플리스페트롤은 1위 국가로 2위인데 전체 순위는 5위로 실제 인기와는 현저하게 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K-드라마의 마니아층이 두텁게 형성되고 있으며 미드나 일드, 스페인 드라마들이 여전히 아시아를 넘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날짜 5위인 포크네 셰프 히트맵을 보면 아시아 대부분의 나라에서 1위이고 1위인 통제할 수 없는 아시아에서 1위 국가가 없습니다. 넷플릭스 순위 집계 방식이 바뀌기 전까지는 총 시청시간으로 깔끔하게 순위를 정했는데 그 방식이었다면 최근 2년 동안 K-드라마가 넷플릭스 순위를 장악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넷플릭스 주간 순위 뷰 순위를 바탕으로 플리스페트롤 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전세계 시청자들에게 K 컨텐츠가 인기가 없는 것처럼 계속 가스라이팅 되고 있고 이 가스라이팅이 한국 일부 시청자들에게도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상황은 우리 스스로 우리 컨텐츠가 질이 떨어져서 과거처럼 넷플릭스 순위에서 1위를 하지 못한다는 잘못된 시각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넷플릭스는 막대한 제작비를 들여서 미국 컨텐츠를 제작하기 때문에 미드를 띄우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당하게 순위를 받아야 하는 K 컨텐츠를 희생시켜 미드를 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K 컨텐츠의 전세계 인기는 변하지 않았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꼼수 순위 집계 방식을 유지한다면 위에서 말했듯이 K 컨텐츠가 미국 컨텐츠에 비해 인기가 없는 것처럼 인식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순위가 무엇이 중요하냐고. 그렇지만 순위는 정말 중요합니다. 시청률이 그 드라마의 가치를 말해주듯이 순위는 K-드라마의 세계적 지위를 대변해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전세계 시청자들은 엄청나게 쏟아지는 드라마 홍수 속에서 결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기준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순위 데이터라는 것입니다. 결국 정당한 가치를 받아야 하는 K 콘텐츠들이 꼼수 순위 방식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더 이상 착시를 불러일으키면서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해결하려면 넷플릭스 독점 구조를 깨야 하고, 이 독점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한국 글로벌 OTT가 빨리 출범해서 경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체 글로벌 순위 데이터 사이트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OTT의 K-드라마 방영 독점을 하게 만든다면 K-컨텐츠 산업은 미국 글로벌 OTT들의 하청업체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아직도 변하지 않는 강세를 보이는 아시아 OTT 시장부터 점령하며 서서히 남미, 북미, 유럽 순으로 세력을 확장해도 늦지 않습니다. 다음은 미국 타임즈에 올라온 폭군의 셰프 리뷰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을 시즌 넷플릭스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끈 드라마 중 하나인 폭군의 셰프는 시대극 로맨스와 미식 모험을 절묘하게 조합하여 K-드라마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박국재 작가의 웹소설 연산군 셰프로 살아남기를 원작으로 한 12부작 드라마 폭군의 셰프는 현대 요리사 연지영이 타임슬립을 통해 조선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과거에 갇힌 지연은 악명 높은 폭군 이연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남기 위해 뛰어난 요리 실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이영 총괄 프로듀서는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판타지 요소가 추가된 만큼 우리의 주된 목표는 역사적 사실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라고 말하며, 역사적 소재는 로맨스와 드라마라는 메인 장르에 걸맞은 흥미로운 보조 요소이자 유쾌한 사이드 뒤시 역할을 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현대 주인공과 실존했던 역사적 독재자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 사이의 사랑 이야기를 시청자들에게 어필하려는 이 드라마에 있어 가벼운 역사적 소재는 분명 필요한 요소입니다. 결국 폭군의 셰프는 시작과 마찬가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꼼꼼하게 조사한 요리 창작물을 우선시하고 캐릭터 드라마를 두 번째로, 판타지 요소를 세 번째로 삼았습니다. 폭군의 셰프는 사랑의 불시착이나 환원과 같은 수준의 서사시적인 한국 로맨스 드라마로서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폭군의 셰프 로튼토마토 미국 영어권 반응입니다. K-드라마에서 줄거리가 매우 잘 맞아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각 에피소드마다 요리 기법이나 테트론을 탐구하는 아이디어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역사에 초점을 맞춘 에피소드들은 다소 느리고 지루하지만 액션이 시작할 때는 많은 가치가 있어요. 이 작은 드라마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주로 피비린내 나는 결말에 놀랐지만 만족스러운 결말을 보여줬어요.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재밌네요. 이 드라마는 말 그대로 걸작이고 결말도 훌륭해요. 정말 좋아요. 이 시리즈가 끝나서 정말 아쉽습니다. 재미고 가끔은 엉뚱하기도 했지만 항상 정말 재밌었어요. 매주가 지날 때마다 다음 에피소드가 너무 기대됐어요. 뭔가 좀 색다른 작품이에요. 시리즈에 나오는 요리들처럼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재밌었고 주인공과 출연진도 정말 호감 가는 작품이었어요. 정말 좋았어요. 중간 부분이 좀 지루하긴 했지만 와, 마지막 두 에피소드는 정말 최고였어요. 연기도 정말 훌륭했고 결말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 오랜만에 최고의 드라마 중 하나였어요.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도 아주 재밌는 작품이에요. 한번 보세요. 정말 좋았어요. 최고의 베스트 K-드라마. 지금 본 시리즈 중 최고였어요. 드라마, 유머, 로맨스, 서스펜스, 액션까지 쭉쭉 뻗는 구성이에요. 스토리도 좋고 연기도 훌륭해요. 시즌2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봐도 아름답고 완벽하거든요. 정말 재밌게 봤어요. 음식 좋아하는 로맨틱한 이야기에 딱 맞는 이야기예요. 시즌이 더 추가되면 좋겠어요. 좀 짧았던 것 같아요. 로맨스 스토리에 멋진 반전을 더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등장인물들이 음식을 맛보고 행복의 세계로 튕겨져 나가는 장면입니다. 이 드라마 너무 좋아요. 케미도 좋아요. 둘이 실제 커플이었으면 좋겠어요. 더 할 말이 없어요. 모든 게 완벽해요. 시즌2가 필요해요.
요리 경쟁, 음식에 대한 존중 그리고 셰프로서의 삶이 이 작품을 흥미롭고 분명 애정어린 작품으로 만들어줍니다. 한국 문화 소개가 흥미를 더했고 실제로 두뇌가 활성화되는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훌륭해요. 한국 드라마의 강점 중 하나는 평범한 소재를 재밌고 흥미로운 소재로 풀어내는 거예요. 요리라는 소재를 바탕으로 한 역사 드라마인데 정말 훌륭해요. 자, 이건 흥미롭고 역사적인 이야기로 가득한 멋지고 재미있는 조선시대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요리의 즐거움도 가득하죠. 나는 이 시리즈를 정말 좋아요. 예측할 수 없고 각 에피소드가 더 흥미진진해요. 시즌2와 새로운 세계로 가는 왕이 필요해요. 역대 최고의 빙글빙글쇼, 온갖 즐거움이 가득, 역사적인 배경과 의상 디자인, 멋진 촬영, 두 주인공의 유쾌한 연기, 현대와 고전의 조화, 음식도 맛있고 정말 신선하고 흥미진진해요. 보는 내내 입이 귀까지 찢어질 정도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모든 감각을 만족시키는 향연.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이 드라마는 로튼토마토 시청자 평가 98% 만족도를 보일 정도로 서양에서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간혹 미국 순위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별로 인기가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 드라마는 영어 비영어 통합 1위 시청시간입니다. 결과적으로 시청시간으로 순위를 정한다면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에서도 중상위권의 순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항상 넷플릭스 꼼수 순위 방식을 계속 지적하는 것입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